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청문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별의별 헛소리를 다 했어요. 네네. 지난번에는 연어 술자리가 딱 한 번 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2개월 내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이 나오고 뭐 갈비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나왔다 뭐 이런 헛소리를 삐약삐약 했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7월 12일 2023년 7월 12일 이화영에게 김영태라는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하러 갔다가 불법적으로 녹음해 옵니다. 네. 그 녹취록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오마이뉴스가 네. 9월 30날 터뜨렸습니다. 네. 그 안에는 나 지금 회유 많이 당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짜깁기 해갖고 이거야말로 네. 짜깁기야. 네. 이재명이 얘기하는 보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이번 청문회에서요 주진우 의원이 다른 부분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듣다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이 김영태한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재명에게 좀 만나게 이재명에게 좀 전해줘. 날 좀 대책을 세워줘 하면서 김성태를 뿌는데 어떻게 뿌냐? 김성태가 팩트가 하나 있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하면서 뭐냐고 김영태가 계속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에 쌍방울 김성태가 그러니까 돈을 줬어. 누굴 줬어? 그 대법관 저기야? 그랬더니 그게 2심도 주고 대법원도 주고 법원 로비도 하고 이 얘기를 쭉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뭘 떠오르는지 아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원래 검찰에서도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고 또 법정에서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또 당신들의 댄스에서도 네.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이 선고 재판에 관계가 있다라는 걸 최초로 폭로한 사람은 유동규 본부장이다. 네. 아무도 그것을 사실 돌아보지 않았는데. 모르죠 다. 예. 저니까 그 당시에 알게 된 거지. 네네.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김만배도 알고 정진상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핵심 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통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지 취득한 정보지. 네네. 다른 사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팩트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그렇죠. 50억 클럽에 도대체 권순일은 왜 들어가 있느냐.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제가 검찰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다는 거를 여기 월간조선이 보도를 해서 알았는데 유동규 본부장 얘기예요.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이 이재명의 공식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 대법관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있었다. 네. 이 대목이에요. 네. 접근하는 과정. 네. 그런데 이화영의 김영태한테 하는 발언을 보면 구체적인 액수가 있다. 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접근하는 과정이 아니라 돈을 줬다는 얘기야.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께서 네. 아까 그 검찰에서 진술, 법정에서 증언하신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네. 김만배가 2020년 초경이에요. 네. 초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권순일 네. 너 그 쌍방울을 하고 이화영하고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권순일한테 잡아가고 있다며 그러더라고요. 예. 김만배가.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모르는데 했더니 야 진상이한테 물어봐. 진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진상한테 형님 우리 지금 그 쌍방울 통해 가지고 네. 그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진상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야, 그거 비밀인데.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네. 당황해하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만배 형이 이야기해줘서 알지. 그랬더니 정진상이 야, 진짜 완전히
깊은 한숨을 쉬면서 진짜 만병 대단하다 대단해. 야 그거 진짜 비밀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내가 만병이 권순일 대법관하고 친하대요. 그래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은 만병이 알아서 한다는데 형이 만병하고 통화해서 정리하세요. 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만병하고 통화할게.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월 6월 이렇게 되니까 네네. 김반배가 맨날 나만 만나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네네. 만나면은 커피숍에 그 네모난 사각 티슈 있잖아. 네네. 그거 커피숍 티슈. 네. 그 사각 티슈 거기다가 볼펜으로 메모를 해요. 아니 이게 써주는 거야. 아. 전원합의체 가면은 네. 전원합의체 가면은 이게 그래서 6대6 될 이렇게 뭐 6대6, 5대 저기 7대5, 7대5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률을 예. 딱 적어주면서 네. 이야기하면서 누구 대법관 있는데 대법관 이름들 성향하고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와 그대로 된 것 같다. 예. 소름. 뭐 그대로 됐어요. 소름이 막 끼쳐. 예. 와.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네. 문재인 정권 때 들어간 대법관이 이재명 유죄 줄 거다까지도 맞았어요. 와. 그거는 무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추측이 가능한데 거꾸로 유죄라는 걸 유죄 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맞췄다고. 예. 오,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권순일이 그거 다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김만배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유죄 줄 거라는 거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좀 보면 이제 대법관끼리는 좀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네네.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정보를 네. 아마 김만배한테 줬으니까 알지. 김만배가 일일이 그 대법관들 다 찾아다니면서 네.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만배가 말한 대로 네. 그 대법관이 실제로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예 이재명한테 유죄를 줬어요. 네. 예 유죄를 줬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보수 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건 권순일을 못 잡고 있잖아요. 제대로 검찰이. 예. 재판 거래 분명히 삼척동자도 그때 재판 거래가 있는 걸 빤히 보이는데 검찰이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으로 그게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갔죠. 네. 이화영이 계속 얘기합니다. 김성태가 팩트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팩트가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예. 팩트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 이런 거 김성태 알고 있는 거 나 터뜨릴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소홀하지 마 재명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재명아. 예. 나 지금 우습게 하면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터뜨리면 너 뒤져.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 보낸 변호사도 네네. 유동규도 네. 혹시라도 USB나 이런 거에 네네. 정진상하고 대화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갖고 있을까봐 네. 저 감옥 가 있을 때 네. 저희 집사람한테 유동규 본부장이 보관하는 USB나 네. 태블릿 있으면 다 버려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증거를 다 없애려고. 예, 제가 그럴 걸 그랬어요. 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럴 걸. 그랬으면은 이제 뭐냐면 배우가 달라지게. 배우가 달라지면서 변호사 10명을 붙이겠습니다. 하면서 또 알아? 김앤장 붙여줄지. 예, 변호사 10명을 앞으로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마크를 놨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달라졌을 텐데 예? 예.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예. 아니까 예. 완전히 팽개버린 거, 잘라버린 거지. 팽개쳐버린 거죠. 다시 돌아와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말이지. 예, 제가 너무 순진해. 아, 그렇지. 그 권순일한테 쌍방울이 일단 접근해서 액수를 뭔가 했고 권순일이가 그거를 김만배한테 얘기했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아유 나야 나 이재명한테 나를 통해서 하라 그래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권순일은 그러니까 그 쌍방울은 어디까지 접근을 했을까? 실제로 이걸 탁 채우려면 나는 거기만이 아니라 예. 녹취록에 네네. 정량학 녹취록 보면은 네. 나도 모르는 미스테리한 내용이 나와요. 오. 그리고 김만배도 그때 나한테 말끝 흐리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 너 모르는 거 있고 오. 진상이가 부탁해서 해준 게 하나 있어. 오. 그랬거든요. 오.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아마 2020년 초경일 거예요. 2020년 초. 예. 너도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래 나도 좀 압시다 그랬더니 네네. 뭔데요? 형들만 알아. 내가 네.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갖다가
나도 좀 알아야 그런 거 약점 잡아야 나도 성공할 거 아니오. 네네네. 좀 알려주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김만배가 내 욕을 하는 게 네. 나와요. 네네네. 거기 이제 네네. 녹취록에 보면은 네. 정영학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김만배 정영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두동기도 모르는 거 내가 일해준 게 있어. 그 얘기 나오거든요. 아, 네네. 그게 뭐냐면 네. 네.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예. 자, 김성태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김만배가 FIU에 현금 추적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하. 자금 네. 흐름. 자금 흐름. 예. 그걸 엄청 걱정했어요. 예. 이거는 뭐 작은 돈 같은 경우가 그런 건 문제가 될 게 아닐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FIU는 큰 돈이에요. 김만배한테 검찰이 못 추적해서 못 찾은 돈이 200~300억 정도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저수지에 있지 아니요. 않느냐. 저수지는 네. 별도고. 별도로 한 300억이 지금 행방불명? 행방불명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못 찾았어요. 어허. 그거를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못 찾은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네네. 저는 네. 이거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 대북송금 있죠. 네네네. 대북송금을 네네. 할 당시에 네. 김성태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거를 김만배한테 네. 직접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김만배가 돈을 딱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북 송금하라고 그렇죠. 경기도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줘요? 못하지. 북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성태한테 이 돈이 넘어가서 네. 이 돈이 김성태가 그쪽으로 자금을 준 게 아닌가. 아, 김성태가 마련했다는 800만 불이 그 중에는 김만배의 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태가 자금 마련할 때 김만배의 천화동인 그 통장도 네. 자금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음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블랙홀이 너무 많아요. 돈과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예. 어디서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예. 어쨌든 300억이 행방불명이고 예. 그 300억은 김만배와 김성태 간에 서로 간에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김성태는 왜 금융정보원 FIU의 추적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예.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김만배가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네. 이 저수지 돈을 미리 갖다 썼을 네. 일찍이부터 갖다 썼을 큰 돈은 네네.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갖다 썼을 네.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김만배하고 뭔 일이 모종의 일이 벌어질 게 특별히 뭐가 있냐? 네.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에 시의원들 네네. 성남시 의원들도 김만배가 도와준 게 있어요. 사법 리스크를 네네. 도와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성남시 의원들도 다 알고 네. 김만배도 저한테 많이 그런 건 떠벌려요. 네. 자기 과시하려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듣고 이제 흘리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네. 내용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돈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추정이 되는 게 이거지. 네. 김만배가 아니 너네 지금 쌍방울 통해서 권순이한테 접근하니? 라는 말을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안 하고 정진상한테 직접 했다 만약에 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까지 권순일 재판거래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쌍방울의 부회장이에요.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 최우양이라고. 최우양 헬멧맨. 예. 근데 겨우 헬멧맨을 할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쌍방울의 명색이 이재명이 맨날 명색이 경기도지사가 이러는데 네네. 그야말로 쌍방울의 부회장을 네. 한 사람이 네. 허르데렌 일 같은 김만배의 오토바이 헬멧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오른팔. 그리고 오른팔 역할을 할 이유가 예, 없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네. 김성태하고 김만배 간에 예. 연결을 누가 했냐면 이화영 아니? 최우양이 했다. 최우양이 했다. 예. 예. 이화영도 김만배한테는 대학교 때부터 알았던 성대 선후배였고. 아, 그 친하죠. 쌍방울에 또 저기 누구야? 누구지?
이화영하고 아니 김성태하고 회 부회장이 최우양이었으니까 예. 어쨌든 이화영과 최우양이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어느 기사를 보면 최우양하고 김성태하고 싸웠다면서요. 김만배가 진술한다. 김만배 진술에 서로 부회장이었고 회장이었는데 뭐 서로 사이가 틀어져 갖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뭐 나왔다 하더라도 명색이 부회장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가방 못지나 대가 없이 가방 못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우양한테 김만배가 뭘 해준다 그랬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대가 없이 뭐 승용차 벤츠 뭐 이런 거 기사도 아니고 네. 오토바이 기사나 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최우양이? 그렇죠. 명색이 부회장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김만배하고 이 관계에 김성태하고의 연가에 뭔가가 있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대리인을 하잖아요. 네네. 대리인을 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재명 측하고 만나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재명 백종선하고 그때 당시에 박병국이 박병국이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동향 파악하고 네네. 서로 그런 것들을 회의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에 또 보고하고 네. 예, 이런 관계에 다 있었던 게 누구냐면 최우양이란 말이에요. 최우양이죠. 그러니까 이 최우양도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아냐면은 김성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김성태는 다 알고 있어요. 김성태가 뭘 불까 제일 하느냐. 네. 야, 이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야. 그렇죠. 김성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성태가 내가 돈 줬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다 알고 줬어요. 네. 이런 내용이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김만배하고의 관계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두려워한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예. 김성태예요. 예. 자, 김성태는 대북 송금 이외에 이재명의 치부, 즉 대법관의 그 재판 거래 네. 이것도 관련이 있고 또 네. 그 권순일 등 그때 당시에 변호를 해줬던 이태영이니 뭐니의 전부 변호사비 대납으로 쌍방울 해서 펀드를 주고 아니면 무슨 사회이사를 주고 다 했잖아요. 변호사비도 다 대납해 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야. 지금 이재명이 유동규 본부장을 쳐내는 것처럼 네. 사실 김성태를 마치 조폭이라고 자기가 막 얘기하잖아. 네. 이재명이요. 네. 조폭 출신의 무슨 돈만 밝히고 사채놀이 하던 사람이랑 나랑 무슨 관련이냐. 이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김성태는 지금 대북 송금만 뿌렸어요. 네. 결정적인 또 다른 것들을 알고 있는데 검찰에 안 뿌리고 있어. 그 왜 그러냐면 네. 대북 송금으로 자기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관계 없는 일까지 자기가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걸. 예, 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재판에도 불리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에 엮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네. 사업가 입장에서는 네, 그게 네. 두려울 수 있고 그렇죠. 이재명의 말이 아닐 거와도 네네. 좀 참을까 말까 하는데 이재명 계산에서는 뭐냐면 김성태가 더 이상은 안 분다. 이런 확신이 나왔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정도까지 김성태를 모욕 줄 만큼까지 내가 이야기할게. 네. 라는 사전에 김성태 측과 이재명 측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성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네. 실제로 그 교감 내용이 있었다. 그거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김성태가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왜냐면 개딸이 그 사람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보석으로. 예. 개딸이 하루 종일 어떻게 알았는지 이 핸드폰을 바꿔도 핸드폰에다가 온갖 협박을 하고 막 쌓인다는 거야. 그게 개딸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이 개딸들 시켜갖고 야 개뿔 못하죠 그거는. 그거 못하나? 예, 그거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나요? 그거 통제 안 되죠. 그거 통제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군영을 여러 군데를 막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화영 주댕이도 막아야 되지, 김성태도 막아야 되지, 최우양도 막아야 되지, 백종선도 막아야 되지. 그렇지. 지금 막아야 될 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이재명이 좀 서운하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재명이가 힘이 딱 꺾이면
못 도와줘 이제 나.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나를 갖다가 사면해 줄 텐데 네. 이재명이 사면해 줄 인간이 없네. 네. 그럼 여태까지 나는 막 나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거 이런 것들이 네.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범죄만 더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죄질만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화영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나 짱구고 바보고 바보요. 정말 바보가 뭐냐? 아니 그 와이프가 예. 또 이화영하고 나는 부부인데 네. 나는 이화영하고 이화영 와이프하고 나는 이화영 동생인 줄 그 누나인 줄 알았어. 네. 나는 이화영 누나인 줄 알았어. 근데 네.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무튼 뭐 너무 닮아가지고 네, 야 네. 부부는 닮는데더니 진짜 닮는구나. 네. 예,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데 네네. 이쁘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쁘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화영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큰 실수를 했다. 백정화가 아까 부인이 큰 실수했죠. 뭐냐면 예. 이화영이 예.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네네.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 네네네네. 누가 이화영한테 돈을 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이 짱구고 바본 게 이거지. 자기는 지금 이번에 청문회 나가갖고 완전히 하루 종일 입을 맞춰서 민주당과 입을 맞춰서 아이고 나는 검찰이 이 2달 내내 회유를 했다 뭐 갈비탕 먹었다 짜장면 먹었다 별의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서 이제 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고 잘 버티시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칭찬 받았어 다 좋아.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지를 사면시켜 줄 것 같으냐고 절대 나는 안 한다고 봐요. 왜 이화영은 두 가지야. 하나는 한번 뿔었잖아. 그 뿐 거 확실하게 기억할걸요? 예, 그리고 그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화영은 자범이에요. 자범이죠. 사실 예, 온갖 거 다 그 기업들마다 이렇게 스폰 받고 맞아요. 자기 수행 비서를 갖다가 거기다가 운전 기사라고 취직시키는 것처럼 해서 맞아요. 돈 빼먹고 또 자기 내연녀란 사람한테 온갖 돈 다 빼돌리고 가지고 이런 식의 사실 내가 기억나는 게 이거야. 조선일보에 옛날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재명이 검찰에 이제 소환돼서 옛날에 그때는 이제 응해서 갔는데 이화영의 이 자범 얘기 이거 쫙 그냥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으면 부지사를 시켰을 것 같으냐고. 몰랐다 그런 자인 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자범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사면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자면 부지사를 시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 생생하게 들리네 입체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하고 제가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는 부지사를 시킬 수 않았고 제 주변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재명이는 원래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범죄자를. 사람. 왜냐하면 그거를 짙게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영수 비서실장님도 돌아가시고 왔죠. 그렇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지.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공 세운다는 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렇지.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충성을 하네. 그렇지. 해야 뭐냐면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의 녹취록은 굉장히 큰 지금 기여를 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 밝히는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그 다음에 재판 거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김성태가 키맨이더라. 그리고 김성태가 모든 걸 알고 있다. 김성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김성태에게 어떤 증언을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도 이제 뭐냐면 다각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김만배를 빠뜨려 놓으면 안 돼요. 김만배가 저수지란 말이에요. 이재명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수지가 언제부터 가동이 됐는지 그 돈의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면밀하게 다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님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계속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몽땅 다 짜깁기래. 그 이화영에 불리한 뭐 녹취록, 뭐 이재명에 불리한 녹취록, 악마의 편집 뭐 어떻게 그러는데 그 판사가 다 들었어요. 판사가 무슨 편집된 것만 듣는 사람 아니에요. 판사야말로 전체 다 듣는 거예요. 전체 다 듣고 판사가 판단하지.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지금 판사가 다 선고도 내리고 판사가 그걸 다 증거를 채택도 하고 뭐 또 아닌 건 또 그 채택하지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무슨 그 청문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는 반대로 검사를 피고석에 세우고 하려고 이제 해서 막 뭐 본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가 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 이화영 녹취록에서 너무나 수상하고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정청래 이재명한테 불려가서 혼날 것 같아요. 그 원래 사실 그분들 이해관계가 이재명 사랑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앞으로 예를 들어 과거 추미애 대표가 제일 이제 그 최악의 정말 그 수가 그거 아닙니까? 무슨 드루킹 댓글이 삼성에서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 해서 한 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의뢰했는데 경찰도 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이거 민주당원이네? 이걸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의뢰해서 정권 교체 그래가지고 경찰도 어떻게든 이걸 좀 막 어떻게 물타기 하고 지워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뭐 언론에 다 드러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지금 보수의 어머니가 되신 정청래 이제 보수의 아버지를 듣는 그래서 추미애 그 장관까지 한 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장 이번에 그 의원 되기까지 한 2년 쉬었잖아요. 그쵸. 그 출산 휴가라 그러잖아요. 보수 대통령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구나. 출산 휴가 받았는데 이제 다둥이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되게 핫해요. 그 이화영 녹취를 이화영과 변호사가 면접을 한 얘기를 그렇죠. 그거 굉장히 핫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거는 이화영 측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이화영 측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둘이 그리고 변호인하고 얘기한 거는 검찰이 녹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검찰에서 이거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증거로 이렇게 되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록상 발언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나요?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이거죠. 변호사비 대납 우리가 김성태가 또 터뜨릴 한 방이 있다 이러니까 변호사가 묻잖아요. 그 변호사비 대납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것도 있지만 뭐 법원 로비. 대법원까지 언급했잖아. 법원 로비. 2심 대법원. 이거 로비했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럼 김성태가 대법원 로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 이재명 과거의 그 선거법 재판 이거 중에 가장 논란이 심한 것은 결국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걸로 하여서 대법원에서 완전히 2심 판결을 뒤집어준 그 선거법 사건. 그런데 거기에 그 김만배 그 바카스 상자. 그래서 그때 이 김만배가 뭐 이발하러 갔다면서 권순위를 무려 8번이나 기타 500을 사들고 갔었잖아요. 하다 저는 저도 이발합니다만 하다 못해서 대법원에 가가지고서 이발하는 저 남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게 지금 법원 로비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김만배가 로비한 줄 알았는데 김만배는 김만배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쌍방울 김성태도 로비한 거다라는 말을 이화영이 뭐 어디 가서 뭐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보니까 불리한 발언은 전부 검찰의 회유 압박이라고 그러는데 검찰의 회유 압박을 자기 변호사하고 내부적으로 속닥속닥 하는데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짜깁기 편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문을 안 들려주고 일부만.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은
이거는 뭐 빼박인 네. 거예요. 빼박이고 이건 네.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건 수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당사자들끼리 작전 회의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돈 있는 기업 회장이 법원에 로비를 했다. 네. 그게 또 드러나면 절대 안 되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변호사 당신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가 보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이제 광장이죠. 이제 광장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장은 원래는 이거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80년대 학생운동 하시는 분은 알겠는데 네. 바로 이해찬 네. 이분이 과거에 이제 네, 이분은 네. 7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죠. 그쵸, 민주혁명인데 그쵸. 제가 알기로는 광장 서적이라고 있죠. 거기 그 서울대에 거기 봉천동에 광장 서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광장이라는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네. 사람들 이런 조직인데 네. 이게 결국 이해찬 대표 후원 조직. 네. 이 되면서 네. 이 조직이 또 바로 이재명 후원 조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재명 후원 조직이 되고 지금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이해찬, 이재명을 뒷받침하는 조직인 약간 거죠. 사조직 같이 그 움직이나요? 일종의 사조직 같은 거죠. 그게 쭉 이해찬 조직이에요. 이해찬 하면 광장이에요. 이해찬 하면 광장.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그 밑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이화영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네, 이화영이고 그래서 이 광장에 지금 돈을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해찬 대표가 뭐 중국 가고 이럴 때 김성태가 돈을 대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화영이 걱정하는 상당히 지금 이거 파면 네. 이거 김성태가 광장 이 조직에다가 돈을 상당히 준 게 파면 이것도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뇌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김성태가 이제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대북 송금이라든가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는 편의를 좀 부탁하고 뭐 해서 뭔가라도 이루어지는 시도가 네. 있었다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 오늘 오늘 이화영과 김성태를 네. 정자법 위반 혐의로 네. 고발하는 방안을 네. 검토 중이고 네. 바로 어저께 그 녹취록을 까게 된 화제의 주인공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제 언론에 고발 검토 중인 게 사실이다. 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워딩이 정확해요. 네. 저희 이화영 말입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었다. 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네. 조정식 의원 지금 이제 네. 육선. 그리고 이 조정식 아시다시피 이해찬 최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 사무총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엔 국회의장 우두비예요. 맞네요. 이번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할 때 조정식 의원은 1순위로 꼽히고 있었어요. 그 조정식 아니면 정성호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추미애를 쓰는 겁니다. 추미애를 써야 지금 국회의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그쵸. 대표 입장에서 그쵸. 마구잡이로 상정시키고 마구잡이로 중립 의무를 애초에 포기하고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당의장으로 그러네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추미애 그러면 조정식은 제 생각엔 아끼네요. 출산 휴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몸도 푹쓰니까 다시 한번. 근데 이번엔 똥볼 차지 말고. 근데 이거 재미있는 게 조금 얘기가 벗어나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나야말로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나다. 네. 뭐 그냥 거침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 기자들도 전부 그때 추미애 된다고 했죠. 해서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날 낮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선출을 하는데 문화일보는 마감이 이렇게 빠르니까 맞아요. 일면 톱을 추미애 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당선 썼어요. 네. 네. 왕 오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기사 쓰는 사람들이 아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정도인데 근데 왜 그럼 망했는가? 알고 보니까 아무리 친명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도 비호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비호감이 너무 크고 또 그다음에 그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그분을 막 이렇게 했던 그 밑에 친추 이 친추 이분들이 또 엄청 비호감인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누군지 친추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 시절 그 대표실에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의원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굉장히 추미애 못지않게 비호감이에요.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막 나대면서 선배 이번에 당연히 우리 언니 해줄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완장질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완장이라고 안 그러겠죠. 그냥 홍보 활동했다고 하겠지. 근데 그러잖아. 추미애도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렇지, 얘까지 와서 설치네. 그렇지. 아우 그냥 나는 어차피 되겠지. 그러니까 나 하나는 그냥 딴 사람 써도 소신 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발표하는 순간 의원들이 다 굳은 거예요. 어머 나만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었네.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박수를 못 쳐. 그래서 지금 경사 중에 경사인데 의원직도 얼떨떨하고 박수도 못 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네.
이 찐명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가서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저놈들 말로는 충성 맹세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대표는 뒤통수 칩니다. 이럴수록 우리 이재명 친정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충성을 확인하고 아닌 거는 이렇게 좀 그게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조금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거 영향을 미쳤겠죠. 그 영향을 미치니까 내 밑에 그 최고위원들은 다 친명으로 확실하게 채워져야 되고 그것도 확실하게 찐명 그러니까 이 농도 예. 농도 맞아요. 찐명 농도 100 수박 농도 제로 이런 사람부터 1위를 쫙 그래서 이제 김민석 뭐 나갔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추미애가 나갔다 던진 돌에 뜬금없이 정봉주가 맞았군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추미애 충격이 추미애 쇼크 추미애 의원식 쇼크가 네. 그 이재명 대표 진영으로 하여금 더 확실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올리 네. 웨이로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뭐 이야기가 격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은 네. 조정식 의원은 좀 이재명 대표가 아끼네요. 이제 근데 또 이렇지 몰라요. 지금 왜냐면 이제 정성호가 또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박지원도 지금 또 침발랐어요. 그래서 네. 박지원도 침발랐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왜 침을 발랐는지가 드러났냐면 왜요? 제가 김두관 지난번에 전당대회 후보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경선 과정에 에피소드 하나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박지원 의원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방송 나가가지고 김두관 후보는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었다. 또 막 이런 그래갖고 자기가 어벙벙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박지원 의원이 딱 이거 그냥 메시지 보내는 거구나. 나도 있다. 나도 있고, 나도 당신 돕고 있고, 나 이번에 최고령인데 또 이번에 선수도 선수고 이번이 하니까 마지막이니까 후반기 조정식으로 너무 일찍 그렇게 낙점하지 마라. 이런 얘기 먼저 했다가 가는 게 어떻니? 네, 이 얘기를 김두관 후보가 저한테 해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다음 날 다시 물었더니 쓰라고 하더라고. 바로 그냥 천만에 쓰세요요. 그래서 썼어. 근데 쓴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그거 써가지고 내가 또 큰일 났다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근데 원래 보면은 약간 인터뷰는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슬립 오브 텅이 진실이 많습니다. 다시 근데 아까로 돌아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격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광장. 그래서 광장이 네. 관련이 되어 있고 거긴 이해찬 대표, 조정식 의원이 다 관련이 돼 있다. 네. 그래서 광장과의 또 이 돈 거래도 밝혀질 것으로 왜냐면 지금 보이는 아시다시피 거죠. 그 수상한 우리 이해찬 대표의 여러 가지 외유 행적. 네. 그다음에 지금 그 검찰이 네. 그 여의도에 무슨 사무실 압수수색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수상한 집기류라든가 네. 임대 임대료의 네. 원천 이런 것들이 뭔지 지금 이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수수께끼로 있다는 그럼 거 도대체 아닙니까? 권순일 대법관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천하동인인가요? 네. 그 이제 50억 무슨 50억 클럽 그 계속 그냥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0억 클럽 거론되죠. 네, 네. 지금 김만배가 수시로 비타오백 갖고 들락거렸죠. 네. 오늘 보니까 쌍방울 김성태도 네.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법관들이 서로 이재명 재판 맡고 싶을 것 같은데. 그때 아시다시피 이러잖아요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편을 들어주니까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땡큐 나의 부담을 덜어줬다 해서 다 역시 그 이재명 편 드는데 네. 해서 7대5로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권순일 이제 당시 대법관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네. 제가 마침 그 권순일 대법관을 그 당시에 만나겠죠. 재판 전날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전화를 했는데 보통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그 쌍방울이 네. 바로 그 법원 로비를 했다. 이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운명의 이재명이 정말 이제 그야말로 200만 원 그 선거법 2심 유죄 판결이 유지돼서 네. 그야말로 정치 생명이 끝나느냐? 그쵸. 아니면 무죄를 받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느냐? 소극적 거짓말이냐 적극적 거짓말의 기로 그런데 설정되죠. 그 재판 전날에는 그런 논리를 모르죠. 그렇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권순이라고 통화하면서. 전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 법관이 기자하고 재판 전날 통화하면서 재판 결과를 되죠? 아니 제가 좀 알고 지내다 보니까 알고 지내고 좀 그러면은
그냥 스케치 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계의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은 정중동 분위기 뭐 이러면서 대법관들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도 네. 질문이 들어오면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할 거니까 잘 봐라. 이 정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스케치 네, 전화 한번 네, 해보려고 네. 아유 뭐 안녕하세요. 저 내일 뭐 역사적인 재판인데 잘 되시죠? 뭐 그냥 그렇게 스케치성 네. 질문을 했더니 막 그거 하더니 갑자기 말이 길어지기 시작. 저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 네. 얘기예요. 그때 보면은 1심은 무죄, 1심은 무죄인데 2심이 유죄. 그쵸. 자, 그럼 무죄하고 유죄가 딱 이렇게 나뉘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법원은 이럴 때는 사실심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법리적 심 법리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법리가 뭔가 신박한 게 이제 이 법리가 대법원답게 좀 수준 높게 뭐가 나와야 된다면서 네. 갑자기 등장하는 게 여기서 무슨 미국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또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묻게 되니까 막 얘기가 막 나와.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 뭐 엘라바마에서 그 경찰이 흑인들 시위를 진압하는데 네. 뉴욕타임즈가 경찰이 과격 진압을 했다. 그쵸, 흑인들이 그쵸. 부상을 많이 그런 일이 입었다. 있었죠. 그랬더니 그걸 본 경찰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과잉 진압을 안 했는데 신문이 우리를 막 근거 없이 비난한다 해가지고 그 엘라바마 경찰국장 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NY 뉴욕타임즈를 고발하는군요. 왜곡 보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의 자유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그 내용이 근데 간단해. 흑인을 예를 들어 경찰은 7명을 부상을 시켰는데 뉴욕타임즈는 9명을 부상시켰다. 뭐 이런 숫자의 네, 문제예요. 근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취재하다가 다소 부정확한 진술이 불가피할 때가 있다. 7명 때렸는데 9명 때렸다라고 가끔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런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숨 쉴 공간도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inaccurate statement is inevitable. 그러니까 다소 부정확한 네. 진술도 어떨 때는 inevitable한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breathing space.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의도가 없는 약간의 실수 이렇게 본 아니 거네.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케이스는 언론이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남용을 비판하고 취재하는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뭘 연결시키냐? 대선 후보가 그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이제 보도 자료나 포스트에 붙여가지고 적극적 공표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이 들어오는 TV 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거야. 좀 당황하고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브리딩 스페이스가 필요. 요렇게 확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요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대법원이라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권위가 있는 이러한 그쵸. 어떤 그 이제 실체를 동원하고 네. 또 그다음에 굉장히 영어가 동원되고 그럴듯한 법리가 동원되고 해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현란한 언어로 사람을 그리고 이 논리는 본인이 아니고 당시 김상환 대법관이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들어보면 뭐 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내일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 그럼 뭐예요? 무죄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저기서 적극적인 공표란 말까지 적극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지 않냐. TV 토론에서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허둥대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경우는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불가피하다. 이게 부정확한 진술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지. 그리고 둘째, 백보를 양보해서 그걸 적용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언론인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이거는 지금 왜 이런 판결이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그래서 무죄를 NYT를 때려줬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언론이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수치가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언론도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선도 이기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인품과 정책을 검증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네.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을 하겠다는 사람, 공권력의 최종 집행자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마치 그러네요. 언론 자유를 네. 이재명의 자유인 양 지금 저는 그렇게 좀 딱 보니까는 프레이밍을 하는 거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전날 하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원래 놀랐어요. 판결이 말이 안 되면 변명이 길죠.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법조 전문가들한테 정말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는 대법관이 이런 얘기를 물론 친하고 이제 믿을 만한 기자라고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판결 전 아니 말로 내가 그거 기소 써보면 어떡할 건데 내일 보니까 좀 무죄 날 듯 하면 어떡할 건데 물론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았지만 왜 그러면 그랬느냐 두 가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나중에 우선 언론한테 믿을 만한 언론한테 이 개요를 설명해 가지고 이거 언론이 이거를 수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내일 언론이 엄청 비판을 할까? 한번 간을 본 거죠. 간보기. 저는 간보기의 대상자가 된 거야.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런 논리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 논리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상환이라는 먼저 그분이 했다. 한 거다. 그리고 다 그쪽으로 가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대세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세를 따라간 거지. 나는 잘못 없다. 이런 거라 이 두 가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해석의 영역인데요. 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뭐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란 바로 어이구 내일 이제는 무죄나네. 그리고 내일 상당히 신박하고 막 영어가 막 난무하는 와 판례가 동원되네. 와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로비를 했다 이러니까 법원 로비를 했다니까 야 도대체 이게 그럼 아까 그거하고 무슨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정말 계속해서 되씹게 되는 약간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이런 얘기들입니다. 저는 정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엽기적인 경험은 처음 해봤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선 법관은 절대 기자한테 그 다음날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기자가 물론 그 전날 취재상 건 것도요. 그 기자가 당연히 내일 재판 유죄나요 무죄나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판사가 대답을 해주면 그 기사 미리 쓰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자가 전날 물어보는 건 그런 거예요. 내일 역사적인 판결인데 잘 되시겠죠? 뭐 분위기 어때요? 하여간 이 정도죠. 그 정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갑자기 저는 유창훈 그 구속 기각 판결문이 생각이 나는데 기각문이 뭔가 말이 길어. 맞아요. 이거 앞뒤 말이 안 맞고 말이 길어.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거는 뭔가 원래 이렇게 말이 길면 사기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딱 느낌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말 많은 남자 잘 넘어가잖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렇게 막 미국 판례 들고 오고 영어 섞어 쓰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막 본인 프레임대로 먼저 가. 1심은 유죄가 나고 1심은 무죄가 나고 2심은 유죄가 났는데 우리가 유무죄 이런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따질 게 아니잖아. 좀 더 뭐 신박한 법리를 동원을 해. 이 말부터가 이상한 거야. 이게. 앞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 계속 동의를 거기서 구해가면서. 뭔가 이제 밑밥을 이제 따르기 위한 밑밥용 본인들만의 프레임을 동원하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됐고요.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맞아요. 들어가야 돼요.